네, 방금 전 전해진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국의 수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차장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격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온 사실 정보조차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나 하여튼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이 받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인 이 이르피시를 돌아봤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뭐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서 헌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고요. 조금 전에는 또 하나의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얘기를 좀 제가 드리자면.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이 전격 방문 자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깔려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세계 정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었고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있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 정상들이 있고요. G7 국가들이 차례대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소위 말해서 막차를 탔다고 하죠. 예. 3월달에 전격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 중에 방문을 할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도 뭐 좀 거론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자, 지금 한미일 정상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찾아서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요?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 이르핀시를 돌아보게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아마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 또는 내용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사실 위험 지역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역이 아니고 휴전 지역도 아니란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혹시 취재 기자들은 따라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 순방까지만 지금 취재 기자들은 있고요. 예. 이번 전격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취재 기자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도 갈 때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고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맞습니다. 차량 예. 또는 열차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네. 그리고 직전에 러시아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주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고 뭐 몇 시간에 걸쳐 들어갔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게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방문을 끝나고 나와서 예. 이것들이 이제 혹시 얘기하는 그 엠바고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이런 예. 것들이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이 윤 대통령의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이제 분석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좀 완결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방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요 방송 전에 뭐 외교안보 관련한 이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는데. 예. 물어봤는데요. 이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뭐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북중러가 이렇게 뭉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굉장히 공고한 이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북중러 한미일 얘기를 하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서 만났고 네. 또 러시아에 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친구 이런 동맹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결국 그러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고서도 이렇게
나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토 정상회담이나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이제 외교 빅 이벤트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이 북중러와 이 한미일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서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정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기도 했고요. 예. 시진핑 주석은 이제 3월달에 그 사흘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고 최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10월달쯤에 좀 방문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등 이 북중러도 굉장히 한미일 못지않게 굉장히 공고한 이 예.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차장, 저 화면에 있는 게 젤렌스카 영부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때 그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내한했을 때 그때 그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뭐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뭐 TBS 일본 TBS 방송이 5월달에 그 일본 히로시마 G7 이후에 자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내곤 했었습니다. 일본은 그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도 나온 거예요? 예, 몇 월 달인데.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거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해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일본의 한 소식통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당시 G7 때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G7 때 한미일이 이제 당시에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정상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조금 교감을 뭐 하지 않았냐 이런 해석을 이제야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구자원 차장. 그러니까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예.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왔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을 했다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에 기회가 되면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이 방문은 굉장히 국제적인 연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한민국이 가장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한미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까지도 북핵은 우리 국제 연대를 통해서 막아야 될 위협이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한국도 나토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또는 외교적 지평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 이게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른 게 있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 12월에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지금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술을 돌려서 이라크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전쟁 중은 아니었어요. 아, 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간 거는 최초다. 아,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그 야당이요.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그 5월 26일입니다. 아산에서 특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로서 땅은 비옥하여 주로 농사나 지으면서 우리 물건을 사가야 하는 나라다. 우리와 무관한 이런 게 전쟁터에 왜 끌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야당이 아주 좁은 국제 인식이 상당히 좁은 안목이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나라가 40여 개가 넘어요. 예. 그럼 이게 우리 6.25 때 도와준 16개 나라는 그럼 이게 뭐 우리한테 바라고 도와준 겁니까? 우리가 이게 그 자유라는 거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야만 전체주의 독재를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방문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네. 저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야당도요.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칭찬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이게 위험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외교는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이게 아주 잘한 거고 야당도 이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봅니다. 예. 아직 야당의 발표나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방문이 우크라이나의 전격적인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비판할 것이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